오늘도 몰랐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퀴즈입니다. 많은 컴플렉스설이 있죠, 김정은에 대해서. 자, 그런데 어릴 적에요, 여동생, 그러니까 김여정이 아니 무슨 오빠라고 부르면은 김정은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어떤 오빠일까요?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먼저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보면은요, 앳된 소년인데 농구복을 입고 목에는 메달을 걸고 트로피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거예요. 지금과는 좀 상당히 다른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 김정은이 이 사진을 찍을 때 13살. 때는 1997년이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로피 같은 걸 들고 있잖아요. 저게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던 때였는데 네.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평양에 고국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형이었던 김정철과 농구 경기를 한 뒤에 우승을 하고서 저 트로피를 이제 들었다고 합니다. 네. 저 사진 공개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놀랐던 게 지금 모습이랑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얼굴형도 다르고 눈, 코, 입도 굉장히 좀 많이 다른 것 같죠? 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조금 뭔가 얼굴에 변화를 주지 않았냐 이런 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김정은은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뭐 데니스 로드먼 같은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들을 뭐 평양으로 초청할 정도로 굉장히 농구 광이 됐는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 농구 광이 되게 된 이유, 그러니까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키를 키우기 위해서였답니다. 키요. 예, 김정은이 이제 조금 전에 보신 사진 그 이후에 네. 조금 더 커가면서 조짐이 좀 안 좋아진 거죠. 친형인 김정철은 호리호리하고 키가 좀 크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김정은은 그런 조짐이 안 나타나니까 생모인 고용이가 상당히 속이 상했다 그래요. 오. 그래서 농구를 가르치자 이래서 28체육단 소속 여자 선수단, 남자 네. 선수단, 우리 뭐 실업팀에 이렇게 비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농구 대회를 이제 시합을 시키고 이러면서 점점 농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저도 저 당시에 회고를 네. 해보니까요, 북한이 갑자기 김정일이 전 사회적으로 농구를 권장했던 그런 기억이 그래요? 납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지금 140kg 아닙니까? 네. 지금은 농구를 좀 하기 어렵고요. 아마 살이 찌면서 농구를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가족력에다 폭음, 흡연 이런 게 이어지면서 아마 지금은 농구와는 거리가 먼 옛날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김정은의 작은 키를 좀 우려해서 그래서 이제 농구를 좀 시작하게 됐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건데, 자, 그런데 실제로 그간 김정은의 공개된 모습을 보면요,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자, 보면 다른 나라 정상들, 그러니까 뭐 중국 시진핑, 우리나라 문재인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를 해봐도 아니 뭐 근데 보면 딱히 뭐 그렇게 작아 보이지도 않아요, 김정은이. 근데 여기에 김정은의 콤플렉스가 하나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콤플렉스냐? 자, 첫 번째 콤플렉스입니다. 김정은의 비밀 창고로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외모 콤플렉스라는 겁니다. 아니 잠시 조금 전에 정상들 사진을 봤는데 어떤 외모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키죠. 키. 그렇게 안 작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190이거든요. 네. 시진핑도 키가 큰 편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70이면 저 나이에 작은 키 아니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은 170cm 이하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키높이 구두를 신는다는 게 이제 저게 아, 보이잖아요. 저렇게요? 예. 좀 굉장히 높은 구두거든요. 음. 저 정도면 아마 거의 10cm 가까이 되지 않을까. 내부 안창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이제 제 동네에 있는 제 머리 깎아주는 미용사분한테 예. 김정은의 헤어 스타일이 왜 저러냐 그랬더니 네.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럼 그거 말고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머리가 크니까 여길 잘라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여러모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저 키높이 구두를 신은 거는 이렇게 사진으로 포착이 됐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아버지, 그러니까 김정일도 키높이 구두를 즐겨 신었어요? 김정일이 원조예요. 왜냐하면 김일성은 네. 그 나이에 비해서 적은 키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김정일은 키가 상당히 작았어요. 아.
그러니까 김정일 그 시기 때 네. 사진사들이 제일 어려웠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하고 지금 거의 같잖아요. 어. 그러니까 김정일 사진을 보면 김정일이 항상 남들보다 크게 나오거나 네. 중심에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크게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사진을 보면. 따라서 잘못 찍어서 김정일이 작게 나오면 네. 그 사진사는 숙청당하는 거죠. 그 정도로 그 굉장히 정도 예민했군요. 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 외모 콤플렉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것뿐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렇죠. 저쯤 되면은 사실은 이게 단순히 외모 컴플렉스가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김정은의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는 이 자신의 이 혈통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혈통. 백두혈통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근데 그 백두혈통을 자신이 이제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인민들의 이 지지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외모를 굉장히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비슷하네요. 성형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 어디에서는 뭐 7차례 성형 수술을 해서 할아버지와 비슷하게 외모를 가꾸었다라는 뭐 의혹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 제스처까지 똑같습니다. 이 외투에다가 이렇게 오른쪽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렇네요. 저 예. 제스처까지 굉장히 똑같게 하면서 사실은 이런 뭐 성형이나 뭐 이런 헤어스타일, 복장 걸음걸이까지 따라하면서 할아버지를 네. 자신의 이 백두혈통을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잠깐 나왔던 그 농구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면 같은 인물인지 좀 보기 어렵다는 건데 그렇죠. 성형 수술을 했다고 보세요? 성형수술을 6차례 했다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첩보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저런 그 성형수술을 통해 가지고 사실 초기에 네. 자기 권력 기반을 다지는데 아주 톡톡한 효과를 봤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김일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이 손자 김정은을 보면서 네. 야, 수령님이 환생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런 이제 반응을. 탈북민들이 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김정은이 닮지 말아야 될 할아버지의 모습을 좀 담고 있어서 네. 요즘 아마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뭐예요? 김일성의 경우에 오른쪽 뒷목 부분에 네. 지방종 형태의 큰 혹이 있었거든요. 혹이요? 예, 근데 김정은이 오. 지금 사진에서 보시지만 할아버지 김일성의 젊은 시절과 똑같이 지금 목 오. 뒷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네. 결국은 저게 김일성이 나중에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혹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혹은 지금 뭐로 좀 추정이 되고 있나요, 조한문 박사님? 저 혹은 지금 이제 지방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방 덩어리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저 지방 덩어리가 아니고 예. 본인 자체죠. 140에서 145kg대. 그다음에 뭐 스탠스 자국, 네. 심지어 심장 부위에 파란색 패치를 붙인 장면도 포착이 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겨울에도 샌들을 신는다든지. 네. 거기다 김정은 사진에서 제일 담배 안 든 장면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겨울에 샌들을 신는 거 통풍과 통풍, 관련. 그다음에 이제 당뇨 같은, 그다음에 이 취침 시간이 새벽 5시거든요. 네. 본인이 새벽 5시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만기 칠남으로. 네. 그러니까 최악의 건강 상태로 가는 형태. 그리고 밤에 이제 와인과 치즈를 즐겨 먹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밤에 일하면 야식 먹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볼 때는 저 호기 문제가 아니고 몸 걸어다니는 사실은 병원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김정은의 콤플렉스는요, 사실 뭐 비단 외모에서 또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숨겨진 콤플렉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모 콤플렉스, 어머니에 대한 콤플렉스 얘기예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김정은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고영희의 존재를 몰라요. 아예 몰라요. 몰라요. 이 간부들은 아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김정숙은 백두 여장군이라고 신화해서 만들어놨거든요. 동상도 만들어놨고. 근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북한 매체가 한 번도 보도를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엄마는 정실 부인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무용수라는 직업이 권위가 있지 않거든요. 무용수 출신이었고요. 그다음에 제일교포 출신. 제일교포들이 의외로 북한에서 천대를 받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김정은은 탈북자 가족이에요. 아. 고영희의 언니 고영숙이 이모부 리강과 함께 지금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미국으로 왔군요. 그러니까 엄마를 내세우면 그 순간 네. 본인이 얘기했던 백두혈통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그다음에 고용희의 아버지 고경택, 그러니까 김정은의 외할아버지는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면 백두산이 아니라 한라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최대의 컴플렉스죠.
그러니까 최대 컴플렉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게 제일교포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라는 네. 거예요. 그럼 이용종 박사님, 그 제일교포 출신이라는 게 북한 내에서 입지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렇죠? 북송 제1교포를 북한 주민들이 째포라 그럽니다. 어감 자체도 벌써 뭔가 비하하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철저한 계급 사회인데 대개 한 3개 정도의 계층으로 단순화해 보면 핵심 계층, 기본 계층, 복잡 계층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복잡 계층에 바로 이 제1교포가 포함이 됩니다. 이 복잡 계층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적대 계층으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상당히 이제 경계를 하는 계층인데 그렇군요. 물론 고용희의 경우는 김정은의 눈에 들어서 후계자를 낳고 이러면서 입지가 달라졌지만 네. 그 근본 성분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를 주민들한테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잘못하면 백두혈통이라고 그동안에 자기를 이렇게 우상화해 왔는데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된다면 이거 후지산 줄기 아니야? 친일모 아니야? 네. 이렇게 의구심을 받고 등을 돌릴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어머니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일까요? 김정은이요. 집권 후부터 계속해서 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전에는요. 아니 전국 어머니 대회라는 거를 11년 만에 열었는데 여기서 대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역시 당과 국가 사업을 맡아 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늘 어머니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아니 저 자리에서 김정은이 이제 우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저렇게 눈물을 뚝뚝 떨구고 있는데 저것도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컴플렉스와 연관이 있을까요? 엄마 생각이죠. 김정은이 엄마를 얼마나 위하냐면 이 평양에 대성산 혁명 열사릉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빨치산들 제일 중요해요. 그 그 밑에 그 김일성 금수산 태영궁이 있거든요. 그 옆에 오른쪽에다가 거대한 왕릉처럼 무덤을 만들었어요. 시청자 여러분이 구글로 보면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공개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고용희를 북한 간부들이 원산댁이라고 불렀다고 그러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1교포들이 원산에 왔고 거기서 이동을 했는데 고용희가 주로 살았다는 데가 원산이라는 설이 있어요. 김일성이 며느리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고용희와 김정은, 김여정, 김정철이 네. 그 원산에서 산 거죠. 그러니까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죠. 정실 부인으로 대접도 못 받아. 그다음에 김일성 그 인정도 못 받아. 네. 그다음에 항상 원산에서 숨어 있어. 그러니까 이 김정은 마음속에 엄마를 생각하면 처음에 공개하려고 그랬죠. 네. 선군 어머님이라고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컴플렉스로 공개하는 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대회 열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니까 가슴에 한이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근데 비단 눈물을 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모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가 집권 이후에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좀 드러난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김정은의 핵심 여성 참모 5인방. 그러니까 김여정, 리설주, 김주애, 여기에 현송월, 최선희까지. 아니 보면은 측근 정치를 여성들이 권력을 쥐는 모양새예요. 조한문 박사님. 우리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리설주입니다. 집권하자마자 갑자기 리설주 데리고 나왔거든요. 네. 김정일은 집권 기간 동안 한 번도 공개적인 포스트레디에 동반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김옥이 마지막에 비서처럼 다녔지만 그러니까 리설주가 나왔을 때 놀랬죠. 저게 누구야? 그러더니 이어서 나오는 게 김여정 부부장이 나와서 우리 때 충격을 빠뜨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주애가 나왔고 그다음에 현송월은 이제 김여정이 했던 저게 이제 초기에 지금 현송월이 저 역할 하거든요. 아, 지금 현장 비서. 김여정이 했던 역할을. 그렇죠. 그다음에 나온 인물이 북한 여성으로서는 최고위, 최근접까지 간 최선희. 최선희는 북한 외무상으로서 김정은과 벤치에 단둘이 앉아요. 아, 그래요? 단둘이 앉아 담소하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북한은 김정은 정권은 여인천하인 거죠. 김정일 정권에 비해서는. 네. 물론 우리에 비해서는 아직도 유리천장이 어마어마하죠. 예. 전반적으로 보면 당 중앙위원이나 최고위층의 여성 비율이 아주 희박한데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매일 여성들이 나오는 거죠. 김주애 매일 나와, 현송월 나와, 그다음에 최선희 나와, 네. 김여정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에 비해서 김정은 정권은 여인천하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죠. 아니 저렇게 원산이 그러니까 저 자리가 저렇게 측근들을 다 데려갈 정도로 중요한 이유가 아니 저 원산이 생모랑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어서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원산 개발 자체가 네. 생모 고용희에게 바치는 어떤 선물처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10대 시절에 6년 동안 스위스 베른에서 혼자 유학을 했잖아요. 네. 엄마와 떨어져서. 그리고 20살 나던 2004년에 생모가 프랑스 파리에서 암 수술을 받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28년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같이 살면서도 네. 한 번도 퍼스트 레이디로 공개적으로 나서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와이프인 이설주를 이렇게 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초반부터 부인 이설주 동지 이렇게 등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원산 개발을 통해 가지고 원산댁으로 불렸던 어머니의 어떤 향수가 있는 그 동네를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경제적인 논리나 이런 걸 이제 무시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죠. 2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저 대형 리조트 그리고 3억 달러를 들인 원산 갈마 비행장 인근에 또 스키장까지 만들었지만 지금 텅텅 비어 있는 이런 유령 도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게 좀 북한 정권의 한 위기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컴플렉스로 진행된 원산의 개발인데 지금 잘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용재 평론가. 그러면 이 어머니의 콤플렉스, 그러니까 고용이는 최후에 좀 어떻게 됐나요? 고용이는요,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이렇게 3남매를 낳았고요. 네. 그 뒤로 해외에서 상당히 풍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또 김정은이 이 후계자로 지목이 됐을 때 2000년대 초반입니다. 네. 이때는 고용희를 이 인민의 어머니로 좀 떠받들자라는 운동이 북한 내에서 소규모로 좀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이제 내려와서 한다는 얘기가 고용희를 뭐 사모님, 어머님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고용희가요 젊은 나이에 좀 암 판단을 받습니다. 자, 유방암을 투병한 끝에 51세로 사망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렇게 그 고용희를 이제 인민의 어머니로 떠받들자라는 그 운동이 조금 이제 지게 됐고요. 네.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굳이 이거 밀어붙일 필요도 없이 좀 묻어가자, 좀 이런 식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또 다른 컴플렉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컴플렉스일까요? 자, 그러니까 장남 컴플렉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장남 김정남 피살 사건 당시에 그 공항에서 촬영된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니 저 때 당시도 충격적이었지만 영상을 다시 봐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활동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 북한 공작원이 말레이시아에 와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여성을 몰래 카메라 같은 형태로 이제 속여서 네. 각자 한 손에다가 약물을 묻혔어요. 이게 VX 가스라는 건데 이게 각자 손에 묻혀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여성이 한번 부비고 네. 베트남 여성이 한번 부비고 하면 이게 합성이 되거든요. 그럼 10분 내에 사망하거든요. 그걸로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이제 제거를 했는데 네. 저게 대낮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죽이면 암살하면 김정은이 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왜 했냐는 거죠. 바로 김정은은 그 위에 김정철도 있지만 네. 그다음에 성혜림이 낳은 김정남이 장남이거든요. 그리고 김정남은 김일성이랑 찍은 사진이 있대요. 예. 왜냐? 김경희가 고모가 김일성도 이제 성혜림도 인정을 안 했는데 울고불고 얘가 장손이다. 네. 근데 김정은은 할아버지랑 찍은 사진이 없잖아요. 아까 그렇게 코스프레 했지만 할아버지랑 찍은 사진을 공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레이시아까지 쫓아가서 2017년 2월에 그 컴플렉스를 해결하려고 암살을 해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17년 그 당시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김정남이 피살된 이후에는요, 아들 그 김한솔은 피신해서 어떻게 살고 있냐, 뭐 여러 가지 추정을 낳게 했습니다. 당시 김한솔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Here's my passport.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아니, 김한솔이 사실 피신했던 거는 아버지에 이어서 본인도 암살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런 추정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당시에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거의 본능적으로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당국 등의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탈출을 했고, 결국은 탈출한 이후에는 천리마 민방이라는 반북 민주화 조직이 계속 돕고 있습니다.
김한솔이 저 때는 좀 어렸는데요. 네. 지금은 95년생이니까 이제 30이 됐죠. 파리 정치대학을 나와서 아주 엘리트고 영어 등 외국어에도 아주 능통합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이복형, 김정남 말고 김한솔까지도 제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편해할 건데요. 김한솔이 지금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거, 이거는 미국 CIA나 아주 고도의 정보기관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김한솔로서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한 어떤 네.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체제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적대 세력 중에 네. 하나로 커가고 있다. 이렇게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김정은이 갖고 있는 장남 콤플렉스의 정황이요. 사실 과거에도 어느 정도 또 드러난 바 있습니다. 퀴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퀴즈입니다. 어릴 적에 그러니까 여동생 왼쪽에 있는 김여정이 아니 땡땡 오빠라고 부르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오빠죠? 정답이 뭡니까, 이용주? 정답은 작은 오빠입니다. 아, 네. 작은 오빠. 어릴 적에 이 여동생이 작은 오빠라고 부르면 화를 냈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보통 이제 작은 오빠라고 하면 둘째 오빠잖아요. 예. 원래는 맞는 건데 사실 이 적통성 때문에 사실은 첫째 오빠가 김정철이고 원래 적통성을 가진 오빠가 김정남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를 작은 오빠라고 부르는 건 내가 적통성이 없다라는 건가라는 좀 의심이 들 수 있는 어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작은 오빠라는 표현이 굉장히 거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김정은의 3대 컴플렉스를 쭉 살펴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한범 박사님이 추정하는 김정은의 또 다른 컴플렉스가 있어요. 김주애죠. 여성으로서 북한의 정치인 지도자가 된다. 예. 북한 문화에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영종 박사님이랑 저랑 탈북한 여성 두 분이랑 대담을 했는데 네. 김주애가 후계자입니까 그랬더니 둘이 동시에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옛날 노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저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게 지금까지 한 50여 차례 2020년 11월 중 나왔는데 네. 본인만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생경맞다. 그러니까 통할지 안 통할지 본인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김정은이 저렇게 김주의 존재를 인식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는 게 김정은이 그만큼 본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9살짜리 딸을 3년 전에 내세워가지고 지금 12살까지 저렇게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네. 아마도 딸을 후계자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이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본인의 뭐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요소도 있는데요. 일본 아사히 신문이 마침 어제자 보도에서 김주애를 자꾸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게 후계자로서 기정사실화하려는 이런 작업에 전력을 다하는 단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후계를 서두르는 배경. 네. 김정은도 너무 늦게 후계자가 되는 바람에 아버지 김정일이 갑자기 죽으면서 권력을 장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혼란 이런 거를 내 딸한테만큼은 물려주기 싫다. 이렇게 네. 아마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김주애가 뭐 김정은의 또 다른 컴플렉스가 될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